지금 남모 사무국장이 강선우의 보좌관으로서 그렇죠. 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무국장이 원래 김병기 사람이었어요. 김병기 사람이었는데 강선우한테 이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 추론 같은 겁니다. 추론과 이제 팩트가 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돈을 주는 게 명백하지 않고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김병기한테 이거 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무국장이 김병기한테 이 아줌마가 지금 돈 받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상의 좀 하자.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이제 네. 이게 지금 녹취가 이런 거잖아요. 이 녹취는 김병기가 모든 민주당 의원권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정황을 알고 이거는 얘가 나를 엮어가지고 오히려 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면 내가 이거를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불러다가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광화문 비대위 첫 번째 회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비밀 병기도 아웃,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정청래 판정승, 저희가 이 첫 번째 의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비밀 병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비밀 병기라는 별칭이 있었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말하는 건데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또 윤리위 심판위원회 하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지금 탈당 압박, 어제도 보면 뭐 공개 간담회에서 말씀도 하셨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했었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새 원내대표, 물론 이제 범친명이라고 저희가 소위 편의상 분류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우리 한병도 의원이 지금 삼선 한병도 의원 새로 원내대표로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친명계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친정청래계 이성윤 문종복 의원 이렇게 두 분 선출됐는데 지금 사실 이 최고위원 회의가 정 대표 포함해서 9명인데 정청래계라고 할 만한 분들이 벌써 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래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의 이 소통 역할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좀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서 좀 강성 의원들 뭔가 이렇게 추진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뭐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 그래라, 뭐 해명하라 그래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자기 사람들로 지금 다 채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게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투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과를 쭉 분석해봤더니 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변호사였죠. 이건태 의원,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실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원들 표심에 이분이 선택을 못 받았다. 권리당원 득표율이 최하위였다고 해요. 이게 당심이 어떻게 보면 친명보다는 친정청래계를 밀어준 건데 김 의원님, 예.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일단 투표 성향을 보면은 네. 뭐 친명, 친청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지만은 네네. 그거보다는 얼마나 김어준의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한 소위 말해서 라포 얼마나 얼굴이 당원들과의 라포. 예, 당원들과의 라포가 형성돼 있느냐가 좀 중요한 투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어쨌든 1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원들 투표는 이성윤 의원이 1등을 했거든요. 권리당원 투표는.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에서 센 얘기도 하고 여러 유튜브나 이런 데에 좀 많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강덕구 의원도 출연도 하지만은 이성윤 네. 의원보다 여러 지지자들이 보는 유튜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강덕구 의원이 좀 더 정치도 오래 하고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성윤 의원 많이 받았고 문정복 의원도 그렇고 이건태 의원은 사실은 그런 활동은 거의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갈랐다, 당락이 갈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최종 이게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이었고 최종적으로 득표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물론 2명 중에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친청계가 들어갔으니까 이겼다? 우호적인 건 맞는데 어차피
무조건 2대1이었어요. 어쨌든 이재명 명계가 친명계가 2명이 되든 친청계가 청계가 둘이 되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득표율을 보면은 저기 강북구가 30.74 그리고 이건태가 20.59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네. 5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성윤, 문정복 둘을 합치면은 한 48% 좀 넘어요. 그래서 사실 반반이었다 이 싸움은. 비슷비슷했네요. 비슷비슷했는데 분포가 이게 강덕구 의원한테 더 많이 몰리고 이건태가 좀 덜 받으면서 이게 2명이 당선이 된 거지. 사실상 거의 반반 싸움이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좀 더 힘을 받는 거는 무시할 수 없고 작년 말이었나? 무슨 당원 주권 시대 무슨 네.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사실상 정청래 대표 개인의 약간 대회 같은 그런 걸로 당원들이 인식을 했다. 당에서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500명인가 와가지고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의원들도 거의 막 웬만한 사람 다 왔다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위상을 지금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 의원님, 그러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실 어제 이제 선거 결과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통령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신다면 생각이 잘들 좀 해봐. 궁금하네요. 잘들 해봐. 잘해봐라. 저는 뭐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뭐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당 지지율 보면요, 그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소 10% 이상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당 그립, 네. 장악력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4명의 후보의 표의 분포를 보면 네. 여전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표가 조금 더 많았던 거예요. 분포가 이제 비율 배분에 좀 잘못해서 네. 강득구, 문정복, 이성윤 이렇게 세 분이 된 거고 또 하나 좀 의미 있게 본 것은 중앙위원 투표보다는 당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당원 투표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좀 주목해서 봤는데 생각외로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가 많이 간 것 같아요. 당심만 놓고 보면 그런 거 보면 권리 당원에게 똑같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네. 한 후보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찍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달에 이 당심과 대의원 간의 네. 표심 이거 1대20으로 돼 있는 거를 1대1로 낮추겠다는 거 부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부결도 난리가 굉장히 났었죠. 낮은 그 작은 차이로 부결됐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조금 더 자신감 갖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그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사실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법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병도 의원이 물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하셨나요? 이제 범친명계긴 한데 그리고 정청래 대표랑도 가깝긴 한데 어쨌든 이 지금 대통령과 이 정청래 대표와 사이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도 잘 통과시켜야 되고 또 반면에 이 당에서 원하는 그런 당원들이 원하는 좀 강경한 그런 입장들도 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잘하겠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캠프에서는 상황실장.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은 친문이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에 이제 네. 친문 색깔이 강한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고민정이라든지 뭐 윤건영 윤건영의 의원도 뭐 있죠. 이런 분들 네. 있지만은 이제는 뭐 친문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도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교 역할을 잘할 수도 있겠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방선거 모드가 들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김병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병기 의원.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더 당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가겠지만은 네.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도 어쨌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비상징계 같은 거 하면은요 이제 의총도 열어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의총도 열어야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원내대표가 또 주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그동안 추진했던 건 뭐 사법개혁 예를 그렇죠. 들면 법 왜곡죄라든지 뭐 이제 대법원 공수처 뭐 중수청 할 게 많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이제 조금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갔다. 지금 이거 저거 뒤치다거리하는 것도 바쁘거든요. 그럼 김병기 의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우선이고 이제 2월달 막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지자체 통합 문제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광주 전남, 대전 충북 많죠 지금. 그거 법안 다 처리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법안을. 예, 법안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2월 달에는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법 개혁은 사실상 조금 뒷순위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예. 김 의원님이 이제 김병기 의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김병기 의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어제였나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진 탈당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걸 잘 알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자진 탈당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 안 나가면 당 대표가 그냥 징계할 수도 있다. 뭐 한마디로 거의 최후 통첩하듯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자, 정 의원님 이 네.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김 의원 이 의혹이 굉장히 좀 파고들기 좋은 지점들인데 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김병기 의원의 맷집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맷집. 일단 김병기 의원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게 탈당하느냐, 네. 아니면 제명 당하느냐예요. 지금 탈당 안 하면 제명하겠다라는 의지는 민주당 내에 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오후에 이게 맞습니다. 예정돼 있단 오후 말이에요. 2시죠. 이 시간이 지금 김병기 의원이 그럼 내가 탈당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해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뭐 일요일, 뭐 오늘 오전 이렇게 연결되는 시점에 탈당 선언을 하지 않은 걸 보면 이미 탈당은 지나갔다.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제명하지 못한다, 네. 이러면 당의 위신이 말이 말이 아니겠죠. 아니죠. 이건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공헌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가 굉장히 국민 정서에 쉽지 않아 아프게 보여요.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한국 정당사에 어떤 분들은 최악의 뭐 스캔들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늘 오후 2시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제 결정하려고 회의를 할 텐데 사실 지금 김 의원에 대한 고발 건수만 13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뭔가를 소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쭉 시간이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그 13가지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 의원들한테 돈 받은 거 공천원금이죠. 공천원금으로 이제 알려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빠져 있고 네. 처음에 앞단에 있었던 갑질이라든지 뭐 아들 편입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아니면은 뭐 이제 법인카드 이제 배우자가 사용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리고 강선우 그 1억 원 받은 거를 알고서 이제 이거에 대처한 문제들 등등등인데 지금 저기는 김병기는 아마 이거 아직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거 해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리심판원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김병기는 탈당 안 해요. 안 하겠죠. 이제 와서. 아니 그러면은 그 본인이 또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 나와가지고 나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은 최대 압박과 경고를 한 상황이고 결국은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저는 마이웨이로 간다. 출당 경고 정도 오늘 나올 거라고 봐요. 출당. 예, 출당 권고. 출당 권고. 탈당 권고를 탈당 하고 권고. 탈당 권고는 일주일인가 탈당을 맞아요. 안 하면은 출당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도 좀 있고. 예, 뭐 요런 수순으로 지금 가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기 의원 지금까지 탈당 안 한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블랙폰, 황금폰, 뭐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선 의원과 녹취였죠. 본인이 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된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공개를 한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더 있어. 봤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녹음을 했던 전용 폰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우리 광화문 비대위원 두 분께서는 이 녹음폰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 의원님. 많은 분들이 김병기 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네. 할 테면 해봐라. 용기 있으면 나 잘라봐라. 네. 이렇게 해서 김병기 의원의 뭐 폰에 어떤 민주당 한 160여 명의 의원과 관련한 치부를 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음모론에 제가 뭐 완전히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그 대화를 다 녹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선우 건은 좀 지금까지 나왔던 뒤에 우리가 그 얘기하겠지만은 김경까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모 사무국장이 강선우의 그 이제 보좌관으로서 그렇죠. 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무국장이 원래 김병기 사람이었어요. 김병기 사람이었는데 강선우한테 이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받은 이거는 이제 제 추론 같은 겁니다. 추론과 이제 팩트가 좀 섞여 있는 건데 먼저 김경이 그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돈을 주기 위해서. 네. 돈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김경은 인정을 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까지. 그러면은 먼저 저기한테 강선우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직접. 네, 제가 1억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선우가 직접 받지는 않으려고 했을 테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사무국장한테 가서 만나봐라. 어. 김경의 뭐를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돈을 주는 게 명백하지 않고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실었어요. 돈을 네. 현금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김병기한테 이거 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무국장이 김병기한테 원래 김병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아줌마가 지금 돈 받고 다닌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상의 좀 하자. 그래서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네. 이게 지금 녹취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녹취는 김병기가 모든 민주당 의원 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정황을 알고 이거는 얘가 나를 엮어가지고 오히려 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면 내가 이거를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불러다가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 녹음 자체를 누가 공개했는지도 아직은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김 의원이 한 건지 강선 의원 쪽에서 나온 건지 예전 보좌관들이 한 건지 사실 이건 알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또 의혹 당사자죠. 1억 공천원금. 김경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전격 귀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자를 쓰고 들어왔죠. 자, 전 저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CES 가셔가지고 엄지척 그 사진을 했어요. 저는 이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이분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으로 간 것까지도 제가 좀 경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CES 가셔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들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들어왔고 경찰이 또 이제 강제 수사도 시작했죠. 뭐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의원, 의원실, 자택, 뭐 보좌관 집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 자술서 보면 뒤늦게 돈 줄 사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의원 주장이랑 좀 똑같아요. 돌려줬다. 나는 돌려받았다. 자, 그런데 또 보좌관은 쇼핑백에 직접 실긴 했는데 내가 이걸 보진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무튼 지금
정교하게 지금 진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이분들 혹시 이렇게 진술을 좀 미리 사전에 하나씩 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아 내가 이런 얘기할 것 같으니까 넌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술이 거의 100% 싱크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크로 어떤 식으로든 김경시 의원이든 강선우 의원이든 본인의 법적 책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접점을 찾은 거죠. 법적으로. 그것이 돈을 줬는데 알지 못한 사이에서 돌려받았다. 그렇죠. 이것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생각하신 거랑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해서 받았다? 그것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제 수사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치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 보십시오. 김병기 의원 보좌관에게 그 많은 어떤 비밀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이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생중계되다시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경시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돈이라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말 터부시되는 것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삼자를 꼈을까? 제가 누구에게 돈을 준다고 했을 때도 당사자 알 텐데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주지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3인이 각각의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살 길 찾아서. 그렇죠. 다 옆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조언 받을 거 아닙니까? 하긴 뭐 그냥 김병기 진술서 내지는 않았겠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와갖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모임까지 했었다는 정도 아니에요? 그런 이 진술까지 있는 걸 보면 세 사람이 지난 한 10여일간의 시간 동안에 본인들의 진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세 명 모두 살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구속은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뇌물죄라는 걸 알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감사원이나 뭐 공무원들 감찰할 때도 누구 그 테이블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거 저도 모르는 돈입니다. 누가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뇌물죄 적용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다. 자, 뭐 이제 김경시 의원 들어왔으니까 뭐 압수수색도 했고 뭐 조사를 계속 하겠죠. 뭐 일단 이 사건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저희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